오늘은 다용도실 점검구를 만들 겁니다. 다용도실은 예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도 배관 그리고 천정으로 올린 전기 배선, 좀 복잡한 곳이죠. 또 거기다가 벽걸이 에어컨까지 벽체 안으로 매입을 했었고, 공조실인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택의 그 심장부라고 볼 수 있죠. 전기, 통신, 수도 배관, 전선 배관, 그리고 에어컨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용도실 천장에 점검구, 개구부죠. 개구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기왕이면 좀 넉넉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처럼 비좁게 사람 드나드는 건 뭐 고사하고 머리조차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좁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좋고요.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지 작업도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밟고 올라서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저 USB 앞판 안쪽에도 튼튼한 각재를 대고 또 볼을 만들어서 대고 그랬었죠. 점검구는 이 다용도실 뿐만 아니라 주방 쪽에도 한 개를 더 만들 겁니다. 이쪽에서 만드는 것은 다용도실 천정에 있는 수도, 전기, 에어컨 이런 점검구로 활용할 것이고요. 주방 쪽에 있는 점검구는 좀 넉넉하게 만들어 가지고 천장에 있는 거, 천장 위쪽 그 공간 있죠.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그 위에서 뭐 수리수선이 필요하다던가 그럴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용도실 공사만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참을 더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의 심장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작업은 완전히 목수의 영역이죠. 따라서 천천히 꼼꼼하게 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구부도 나중에 문을 만들어 달아야 하기 때문에 점검구 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뒤틀림 없이 하려면은 가로 세로 치수도 정확히 해야 되고 평활도도 잘 맞아야 문을 달았을 때 딱 맞게 되죠. 작업 범위는 높지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개구부 주변에 있는 천장 USB 합판 저 부분 나중에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고 흰색 페인트를 또 칠할 겁니다. 천장에 USB 합판이라든가 석고보드라든가 뭐 일반 합판을 들 때는 타카핀만으로 고정하지 않고 저렇게 피스를 꼭 박아줘야 탄탄합니다. 물론 네일건으로 박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피스를 박아주는 게 더 견고하죠. 이런 작업이 보기는 쉬워 보여도 천장에 이제 고개를 치켜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된 작업입니다. 가로 세로 넓이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mm 오차까지 잡아낼 수가 있죠. 그만큼 정밀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가장 유용한 것이 저 레이저 거리 측정기죠.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벽체 하지 작업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천장 골조 작업, 저런 하지 작업, 틀 작업은 더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점검구라 나중에 이제 밟고 올라서기도 하잖아요. 사람 몸무게를 견딜 정도로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585mm입니다) 반대편도 재보겠습니다. 반대편도 585mm 역시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세로폭 (573mm죠) 옆쪽도 재보면은 역시 573mm입니다. 점검부터를 저렇게 정확히 맞춰 놓으면 나중에 이제 문짝을 짜서 달 때 한결 수월하죠. 그래서 좀 번거로워도 꼼꼼하게 맞추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일일이 재단해 가지고 붙이는 작업만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 저 사이즈대로 강목 치수를 자르고 또 판재를 자르고 그런 일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둘이 하면 좀 한결 수월하겠죠. 사이즈 불러주고 딱딱 재단해서 갖다주고 그러면은 한결 수월한데 그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일반이 여기는 힘들고요. 역시 기술자가 아니면은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죠. 요즘 제 막내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테리어를 하러 다니는데요. 며칠 전에 검지손가락을 꽤 크게 다쳤더라고요. 기계를 다루다가 그게 찢어졌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 개구부 만드는 일은 끝났고요. 저 문짝은 나중에 마감 후에 달 겁니다. 오랜만에 바깥 한번 둘러볼까요? 거실 천장입니다. 이쪽은 식탁 2도 일자리 그 윗부분이고 저 안쪽은 주방이고요. 지금 살짝 보이는 데는 안방. 저 오른쪽에 작은 방 2개와 욕실이 있고요. 아직도 마감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실 중앙에 등박스도 만들어야 되고요. 오늘 집 짓는 일은 이쯤 하고 이제 마나님이 오래전부터 만들어 달라고 했던 작은 수납 박스를 만들 겁니다. 마나님이 이런저런 만들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가죽공예에 푹 빠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옷도 만들어서 직접 입고 그럽니다. 이 용도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대략의 사이즈를 알려줘 가지고
수납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집을 거의 다 짓게 되면 저런 류의 공간 박스, 수납 박스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저 판재 두께는 12T이고요. 미송 집성목입니다. 이런 수납 박스를 만들 때는 18T를 쓰거나 그러면은 좀 투박합니다. 12T나 아니면 15T 정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오공본드를 바른 다음에 저런 식으로 물려놓으면은 그 자체로도 단단히 고정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실타카를 쏴가지고 밀착을 시킬 겁니다. 집진일도 나름 재밌지만 저런 목공 작업이 더 재밌습니다. 나중에 저런 것들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판자가 12T라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타카를 쏠 때는 센터를 정확히 맞추고 쏴야 빗나가지 않습니다. 센터를 정확히 맞춘다는 얘기는 판재의 수직 상태하고 타카의 수직 상태를 일치시켜 가지고 정확한 수직을 만들어 가지고 쏘면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박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태로 이제 본드가 다 마를 때까지 하루 이틀 놔두면 단단하게 붙습니다. 2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1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김제에서 32평, 50평 두 채 집을 짓고 있는 왕초보 건축가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다 궁금하면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사실 뭐 건축이 해보신 게 알지만 요즘은 공부도 좋고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예. 이렇게 만들었다고?